제가 여행사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방콕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3일째 되던 날 여행사와 계약이 체결된 현지 여행사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도로 아래로 떨어져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네. 이 상담 내용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연이란 말은 항상 피해가야 되는데 되는군요. 예전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좀 자유롭게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네네. 이제 여기도 보면 패키지 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면 사고를 당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요즘 보험이 다 이렇게 들어서 그 여행자 있잖아요. 보험이 들어있겠죠. 근데 보험으로서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험을 안 들고 가서 사고가 난 경우도 예전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지금 네네. 이 사안도 그 보험은 보험이고 어쨌든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결론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이 상담 주신 분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는 뭐 여행사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방콕을 갔는데 현지 여행사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서 그 직원의 운전 미숙으로 상해를 입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상담이 글 올리신 분하고 현지 여행사 직원하고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 책임을 묻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현지 여행사 직원이 방콕인데 변제 자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현지에서 해야 되는 소송할 수도 없는 거. 우리나라 네네. 여행사에다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때 이제 아까 제가 당연이란 말이 이제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상담하신 분이 우리나라 여행사하고 패키지 여행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네. 여행사는 우리 상담 주신 분이 방콕에 가서 다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뭐 비행기 태워서 방콕 보내서 돌아올 때까지 뭐 어디 숙소만 정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주된 의무고 주된 네. 계약상의 업무라면 부수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보냈으면 현지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지금 조금 전에 보험약관 얘기도 나왔는데 여행사도 여행약관이 있잖아요. 네. 꼼꼼히 우리가 챙겨보고 가야 되는데 여행약관을 보더라도 거기에 뭐 이 여행자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자기들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무들을 약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거죠.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여행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현재 여행사 직원하고 관계해서 네. 현재 여행사 직원은 보면 직접적으로 이 상담 주시분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와 계약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법상에 보면 우리 민법에 이 이행 보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행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 여행사가 우리 상담 주신 분에 대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네. 이 채무자의 여행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걸 돕는 사람이 현지 여행사 직원인 거예요. 그걸 네.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이행 보조자다. 이행 보조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네. 어쨌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과실을 여행사 과실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경우에 이제 수익을 누렸으면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 이행 보조자가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거 봐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하고 현지 여행사 직원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봐서는 적어도 지금 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가 현지 직원에 대해서 적어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지휘 감독 정도의 그러니까 옆에 두고 너 이래라 저래 지휘 감독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행을 안전하게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의사관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네, 여행사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이행 보조자의 고유 과실이 있다면 그걸 채무자의 고유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행사하고 현지 여행사 직원 관계가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거기에 현지 여행사 직원이 운전 미숙이라는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담 주신 분이 여행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근데 항상 그 패키지 여행을 갈 때 네. 그러니까 저 여행사에서 미리 자기네들이 이거 얼마씩 부담을 해가지고 보험에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그거 1인당 만일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적다. 유족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다시 별도로 손해가 넘었으면 예. 네. 근데 그 액수가 많다 하더라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좀 만일 사망을 했는데 그게 저 뭐 1억을 받는다. 예.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나는 한 3억을 받고 싶다. 그럴 때 그 3억을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손해가 그 정도 난다는 걸 입증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손해가 사망을 했다 네. 할 경우에는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많이 받으려고 할 수 있는데 그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즘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의 손해배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손해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은 손해만큼 내어주겠다. 그게 전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기가 입은 손해 이상으로는 배상 받을 수가 없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은 손해는 10만큼이라면 징벌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처벌의 의미를 가미한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니까 미국까지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우리 이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 그게 보면은 손해를 전부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억, 10억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그 사망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얼마냐 그걸 산정을 해서 그게 3억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3억이 아니라 뭐 얼마가 안 되면 못 받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가정주부처럼 그 직업이 없다든지 하면은 그 산정 기준이 좀 낮아지고 또 고액 뭐 봉급자다 하면 좀 높아지고 그런 차이가 단순하게 보면 그게 영향은 주겠죠. 예, 예를 들어 똑같이 다치거나 죽거나 해도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자랑 그다음에 고액 연봉을 받는 뭐 금융기관의 뭐 임원이랑 같을 수는 없겠죠. 그 이유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고 날 당시에 버는 수입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고라는 손해를 안 당했다면 그 정도 수입은 누렸을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고려하겠죠.